대중문화 현상으로 우리 사회를 진단한다. 문화코드 94.5. 네, 매주 화요일에는 뉴스 안에 담긴 다양한 대중문화의 코드를 읽어봅니다. 문화코드 94.5 정덕현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설 연휴 동안에 네. 참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이 방송됐죠. 그렇죠. 그런데 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 출연자가 바로 아이돌이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런데 특히 외국인 멤버가 포함된 아이돌 그룹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게 좀 달라진 풍경인데요. 네. 이제 아이돌 그룹에 외국인 멤버 들어가는 게 하나의 뭐 구색이 아니냐. 아하. 뭐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네. 아주 모든 그룹에 거의 외국인 멤버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룹 FX의 빅토리아와 엠버, 또 미스 A의 지아, 페이, 네. 그다음에 엑소의 크리스, 루안, 레이, 타오, 테이스티의 대룡, 소룡, 뭐 아하. 하여튼 뭐 이 중국 멤버들이 굉장히 네네네. 강세고요. 갓세븐이라는 그룹은 한국, 미국, 태국, 중국 이 4개 국적을 가진 멤버들이 아하. 모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마크라는 친구 미국인이고 잭슨 중국인이죠, 홍콩. 네. 그다음에 뱀뱀은 태국인이고 이렇게 막 뒤섞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걸그룹 타이니지의 그 민트는 태국 국적이고요. 스카프의 뭐 페린과 타시아는 싱가포르 국적입니다. 아이고. 굉장히 뭐 복잡하게 이렇게 여러 그 국적 나라에서 많이 왔는데 네. 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친구도 있어요. 네. 틴트의 리더 메이라는 친구는 중국계 혼혈인인데 한국 국적을 취득했고요. 네. 또 피에스타의 그 차오루 중국인이고 최근에 국제 분쟁까지 겪은 트와이스의 쭈이는 대만 출신입니다. 이야, 복잡하군요. 굉장히 복잡하죠. 자, 그렇다면 이 K-팝의 한류가 상당하다. 이런 네. 반증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이렇게 외국인 국적 멤버들 영입하는 이유. 아무래도 좀 해외 진출을 노린 것 아닌가요? 처음에 외국인 국적 멤버 영입한 거는 실제로는 그 해외 활동에서 언어적인 문제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외국인 국적 멤버를 많이 영입을 했는데 그러다가 점점 이제 현지와 문화적으로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멤버의 활동이 필요하게 됐고요. 네. 무엇보다 큰 건 이제 한류가 메이드인의 개념에서 메이드 바이의 개념으로 바뀌면서 아하, 네네. 꼭 우리 자원만이 아니라 해외 자원이라도 우리가 발굴하고 만들면 그게 새로운 한류라는 이제 인식의 전환이 생기면서 네. 이런 외국인 멤버 영입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해외 진출도 진출이지만 국내에서의 인기 또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 멤버 여기에 대한 국내 팬들 호응도 굉장히 크거든요. 맞아요. 거부감이 없어졌어요, 맞아요. 이제. 예. 자, 한편으로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 인재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네. 데뷔할 친구들은 뭐 다 해버렸기 때문에 네. 해외 인재를 발굴하는 데 눈을 돌리는 것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인재가 없다기보다는 보다 더 넓은 시야로 인재를 발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인재라는 게 이 글로벌 콘텐츠 시대로 접어들면 보는 관점도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음악적인 실력도 실력이지만 또 새로운 음악 트렌드에 얼마나 앞서 있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언어 능력도 갖춰야 되겠고 무엇보다 글로벌한 감각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런 점을 두고 보면 국내에서만 멤버를 찾는 것보다는 해외로까지 시선을 넓혀보는 게 당연히 유리하다는 거죠. 네. 음악이나 춤만으로 보면 국내에서도 충분히 인재들은 넘쳐나는데요. 다만 다른 요건들이 더 많이 필요해졌다 이런 뜻일 겁니다. 다양성의 확대 관점에서 그렇죠. 긍정적이다. 이렇게 네. 평가해 주셨는데요. 자,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하려는 다른 나라 친구들이 실제로 많은가 궁금해요. 네. 특히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이돌 그룹을 선호하는 이유라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게 이제 K-팝 저변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겁니다. 이건 네. 확실한 사실인데요. 유튜브 같은 이제 SNS를 통해서 해외에서도 그 해외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이미 이제 해외에서 팬층이 확보가 되고 있다는 네. 얘기죠. 그 팬들이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의 어떤 잠재적인 자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국내 아이돌 그룹 멤버들도 사실은 팬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이돌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돌 그룹을 선호하는 까닭은 그들이 K-팝에 매료된 어떤 팬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K-팝의 팬들이 되고 있다. 네. 좋은 현상인데. 네. 그런데 말이죠. 네. 이 외국인 멤버가 그룹을 이탈하는 현상이 종종 있었죠. 보여졌어요. 예. 일단 우리나라의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한 뒤에 네. 그 팀을 이탈해버리고 자, 몸담았던 그룹의 이 팬덤으로
자기 나라, 뭐 예를 네네. 들면 중국 활동을 이어가는 사례 이런 게 반복되고 있죠. 맞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가 이 문제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요. 네. 과거 그 슈퍼주니어의 한경이 맞아요, 그 첫 맞아요.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에서 버젓이 활동을 하면서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런 점들이 다른 아이돌 그룹의 그 해외 멤버들에게 특히 중국인 멤버들에게는 어떤 선례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엑소의 크리스 타오, 루한 이게 연쇄적으로 탈퇴를 했잖아요. 네. 여기에는 또 중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엮여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사실 탈퇴할 수 있다고 해도 중국 같은 새로운 시장이 없다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아, 그렇죠. 탈퇴해서 네. 중국에서 활동할 수 있고 또 이런 그들을 뒤에서 또 지원해주는 또 중국 자본들이 또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최근에는 또 쯔위 사태도 있었는데요. 네. 이 나라 대 나라의 문화 충돌도 앞으로 또 계속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아닐까요? 예, 특히 역사적으로 얽혀있는 우리나라, 중국, 뭐 대만, 일본 이런 데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네.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이미 아시아권이 서로 좀 교류의 물꼬가 이렇게 트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외교, 아하. 역사적인 문제 이런 것처럼 국가 대 국가의 차원이 되어버리면 여전히 이제 갈등 소지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맞아요. 겁니다. 여러모로 이 문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국가 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이런 다국적 아이돌 같은 문화 교류가 계속 이어져야지 국가 간의 갈등도 점차 풀어져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역사적, 정치적 갈등을 문화가 극복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죠. 자, 다양한 국적의 아이돌 그룹은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다면 이 다국적 아이돌 한류 콘텐츠로서 어떤 준비가 앞으로 좀 더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문화적 교류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재도 좀 상존하고 있는 역사적인 문제라든가 갈등들이 있다. 이런 인식을 좀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에 따라 이제 갈등을 만들거나 조장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피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 다국적 아이돌이 지향하는 바가 국가적 차원을 뛰어넘은 글로벌한 가치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고요. 네. 그 가치를 내세울 수 있는 글로벌 콘텐츠를 지향하는 게 또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 한류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도 아직은 미진해 보이는 글로벌한 스탠다드 확보 이런 게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연습생 과정에 따른 뭐 계약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등의 노력 필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쯔위 사태를 다룰 때 네. 이 보편성의 원칙 이런 얘기 해주셨던 기억이 예, 나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로 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좀 극복할 준비할 필요가 있죠. 있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코드 94.5 정덕현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